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나온 분들은 2018년 창설된 화랑대 문인회 회원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은 나라사랑, 군사랑, 문학사랑을 모토로 호국 문학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반대의 뜻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이신 이석복 예비역 소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 대하여 경례! 바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육사를 걱정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화랑대 문인회 회장 이석복 예비역 소장입니다. 화랑대 문인회는 2018년에 창설된 군인 출신 문인들의 순수 문학회입니다. 화랑대 문인회는 나라사랑, 군사랑, 문학사랑이라는 3회 정신으로 호국 문항에 선봉해서 펜을 들고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 정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혼란과 위기, 그리고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안보 자해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좌시할 수 없게 나서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 및 화랑대 육사 폐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랑대 문인회 사무총장 장순희입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대한민국이 탄생하기 전 1946년 5월 1일 개교했으며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의 정여의 장교 양성교육기관입니다. 해방 후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에 소속되었던 군인들이 남조선 경비 사관학교에 모여서 육군 사관학교로 개교하고 창군의 모체가 되어 국군이 창설되었습니다. 현재의 화랑대는 국군의 창설과 육사의 개교라는 역사가 서린 호국의 성지로 80년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안보의 메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정부 수립 후 국가안보를 책임진 육사 출신 장교들은 6.25 전쟁 기간 중 무수한 희생을 감수하며 호국재단의 초기와 같이 산화하면서 조국을 지켜왔습니다. 육사는 전후에도 북한의 무장공비 침투와 무력 도발을 막아내며 오늘날 국가의 존립과 번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국가 간성을 배출한 요람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서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조국의 부름에 충성을 다 바쳤던 중추적인 주체는 바로 육사 출신 장교들이었습니다. 육사는 제 헌법 5조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의 신성한 의무를 사명감으로 인관하여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조국의 목숨을 바칠 각오로 군인의 길을 걸었던 간성의 요람입니다. 이러한 육사가 아파트 단지로 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정예 장교의 요람 육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육사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가장 충성스러운 애국심으로 국가안보의 책무를 담당했던 공적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육사를 정치적 보복 대상으로 폐교시키려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랑대는 국가안보의 성지로 보존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호국의 성지 화랑대를 고작 아파트 만 채 짓기 위해 부지로 파헤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굳이 호국의 성지를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 화랑대 육사를 폐교시키고 아파트 단지로 갈아엎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군에 대한 모욕이자 안보 자산의 파괴 행위입니다. 만약 3군 사관학교 통합이 진정한 교육개혁이라면 기존 화랑대 육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합리적 대안도 있습니다. 화랑대 문인회 예비역 대령 전선자입니다. 그리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시킨다는 것은 이성을 상실한 국가 폭력이라고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작 약 1,500명 규모의 육사 이전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엄정히 말해서 호국 80년 역사의 육군 사관학교의 문제는 학교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분명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시대 삼족을 멸하듯이 육사를 폐교시키고
유배를 보내는 지방 이전은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 육사 이전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정책은 명분도 실효성도 지방 발전도 아닌 권력 남용에 의한 몽리에 불과하고 세계인과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안보 자해행위에 불과합니다. 미국 육사가 있는 웨스트 포인트는 독립전쟁 당시 대륙군이 있었던 곳입니다. 미국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며 네바다나 와이오밍으로 이전하고자 한 정부는 250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화랑대 문인위 예비역 대령 조국연입니다. 육사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해사와 공사의 졸속 통합으로 국군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1, 2학년은 통합교육, 3, 4학년은 각 군별 교육을 한다니 이 무슨 황당무계한 국방부의 폭발한 말입니까? 3군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이자 군 작전의 최고 순위라는 합동성은 임관 후 자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 연관 장교 수준에서 교육하고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군사 강국의 정설입니다. 하물며 그런 합동성을 위해서 3군 사관학교의 수십 년 시스템을 검증도 없이 생도들을 정치적 희생양 삼아서 국가 100년 대계의 생도교육을 파괴하고 안보 자해를 하고 있다니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맞습니까? 대통령의 공약을 내세워 결론을 정해놓고 밀실행정으로 충분한 공론화 간접도 없이 국가 안보의 뿌리를 자르는 위험한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국민의 여론과 시대 정신에 맞지 않으면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 아닙니까? 현재 육해 공군 사관 생도들도 내부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국방부 장관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6월 30일 국방장관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는 억지 춘향 같은 지휘서신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음대, 비대, 체육대를 통합하지 않는 것입니까? 각 대학교마다 역사와 전통과 특성 그리고 전공학과별로 인재 양성의 방법론이 다른 것입니다. 지난 5일 해군 공군 출신 원로들도 합동성 강화를 빌미로 사관학교 통합교육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들과 역대 교육사령관들 그리고 5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대하였으며 노원구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언론, 사설에서도 대부분 졸속 통합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건국 250년이 되어도 육사와 해사와 공사가 각각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세계 최강의 미군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군이 왜 통합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졸속 통합을 당장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화랑대 문인회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 정책 축단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불의에 항거할 수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미는 국민의 뜻을 소중하게 받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면서 불공정하고 불순한 정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권력 농단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1953년 7월 27일은 정전협정을 조인한 것이지 종전협정을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정전 상황이라는 남북관계를 망각하고 정예장교의 양성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국방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국방장관은 금일 13시 탄핵 청원이 현재 30여만 명에 가까이 넘어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은 국론 불령어가 안보 자해 행위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결사투쟁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화랑대 문인의 주장과 요구를 선언합니다.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화랑대 육사 폐교 계획을 즉각 처리하라. 둘, 안규백 국방장관은 3군 사관학교 출속 통합을 즉각 중단하라. 셋, 호국의 성지 화랑대를 국가안보의 성지로 보존하라. 넷, 예비역과 국민, 생도들의 의견을 외면한 미실 행정을 중단하라. 다섯, 국가안보를 흔드는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7월 6일 화랑대 문인의 일동. 국민에 대하여 그냥 바로 대장. 한기호 의원입니다. 다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분은 공익신고센터 소장을 하고 있는 국방권익연구소장 활동을 하고 있는 해군 예비역소령 김영수 씨입니다. 김영수 소장은 현역 시절 때부터 사회 정의감으로서 군의 비리나 권력 남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일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기 군생활까지도 바쳤습니다. 예편한 후에도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현장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해온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오늘은 안규백 장관의 병역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해군 소령이자 공익신고센터 소장 김영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발표할 내용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탈령이죠. 탈령 의혹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탈령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견문 내용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탈령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7일 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고의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을 통한 장기간의 국무이탈 사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에 대하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용산경찰서에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안규백 장관은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북창군 대전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아서 약 7개월간 무단 근무 이탈, 즉 방위병은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무단 근무 이탈이라는 것은 7개월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근데 7개월간 제가 소속 부대장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은 7개월간 출근도 하지 않았는데 소속 부대장이 헌병대 체포조 있죠, DP, 거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면대장이 동의를 해줬다. 그 해줬던 이유는 불법적인 방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탈령을 했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정상의 창작의 여지 있지만 불법적인 장기간의 탈령이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본인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대산면 파출소장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헌병대에 제보가 됐고 헌병대에 체포가 됩니다. 그죠? 체포라는 게 뭔지 아시죠? 헌병대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탈령할 때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까지 와서 잡아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잡혀서 구금이 30일간 됐고 그래서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에서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하고 1985년 소집된 지 22개월이 지난 8월 31일 날 소집 해제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관님의 병적자료에 기재되어 있는데 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적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확인 못한다고 하는데 군 인사 시스템상 병적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구금의 인사명령이 있었고 헌병대에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있고요. 당시 보안대에 사건 보고서가 있고 그 조난자료가 지금 육군본부 곳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병적자료는 병무청에, 수사자료는 헌병실 자료실에, 인사명령은 계룡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그리고
기무부대 조난 자료는 과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와 같은 장관님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 이탈과 구금 사실을 언론과 SNS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으로 제발 고소를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허위사실 적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고요. 제 지금 하는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내용이 고발한 내용이 가짜라면 이거는 무고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 고소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로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장관님은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 모욕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사건의 실체를 떠나서 저를 모욕죄라도 제발 고소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 처벌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년 7월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그대로 방위병 소집이 1983년 11월 5일 35사단 헌병대에서 수사를 약 3일을 받았답니다. 어머니께서 부대원들에게 밥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았답니다. 보통 부모가 어려운 시대에 밥을 해주면 칭찬을 받는 거지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사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14개월이 지난 1985년 1월 4일 날 소집 해제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3학년 1학기로 복무를 복학을 했는데 갑자기 소속 부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3일간 조사받았으니까 그 3일을 추가 복무해라.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1985년 8월에 3일을 추가 복무했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985년 8월 31일 날 방위병 소집 해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소집 해제라고는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제대를 2번 했다는 겁니다. 방위병으로 갔다가 제대했다가 학교를 다녔다가 다시 입대했다가 또 제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병역법상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병장으로 전역하죠. 그러면 나 좀 더 할게. 다시 병장으로 들어가요. 나 또 전역할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만약에 더 하겠다. 그럼 병장 전역하고 하사로 다시 시험을 봐야죠. 장교리 시험을 보든지. 재임용 절차를 받는 거예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인사청문회에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걸 분석도 하지 않고 2번 전역했구나. 2번 입대했구나. 이렇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검증 시스템이나 국가 검증 시스템이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무대형으로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넘어가겠지. 이슈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권력으로 진실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실은 권력으로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은 권력도 있지만 국가안보에 중차대하고 대한민국 군의 명예와 신뢰가 달린 초유의 국방부 장관 현역 복무 시절 탈영 의혹 사건이 아니라 탈영 사건이에요. 그러면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대한민국 군인 50만 명의 군인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자기 복무에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탈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분이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우리 군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무대응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혹시 장관님의 발언이 거짓이고 김영수의 발언이 사실인가? 라는 의혹이 지금 상당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군정과 군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급으로 군대를 지휘하지만 이 소위 말해서 권위라는 게 있어요. 이 권위가 훼손되면 영이 안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군무이탈에 대해서 의혹이 지속되면 국가안보나 특히 국방 외교에도 안 좋아요. 다른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저 후진국들도 국무이탈 한 사람 국방부 장관 안 세워요. 근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후진국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국방 외교 측면에서도 진짜 해외 나가시면 안 돼요. 거기서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자회견 하는 거를. 그래서 장관님은 경적 자료에 대해서 공개하고요. 우리 방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무행정의 피해자라는 워딩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게 병적 자료에 기록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법령상 정정 신청을 해야죠. 본인은 2016년도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알았다고 했으니까 20년 지났잖아요. 그럼 정정 신청을 해야 되고요. 관련 법령상 지방정무처장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정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처럼 엄중한 자리에 장관님께서 병적 자료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병무청장님은 뭐합니까? 빨리 사실관계 조사해서 병적 자료 수정해줘야죠. 아니면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이 억울함을 우리 국방부 장관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하십니까? 정정 신청도 안 하고 병무청장도 안 하시고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자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저는 장관님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래서 저는 구속이 되든 실형이 되든 저 어떤 형사처벌도 받겠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 군납비리 국가유공으로 제가 훈장을 받았어요. 제가 훈장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저 실형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장관님께서 허위 증언을 했다, 여태까지 감췄다 그러면 장관님도 당당하게 처벌 받으세요. 그리고 형사적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 했으니까 장관님도 기자회견에서 자 김영수 말이 달라,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틀리면 내가 형사 책임질게 라고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 둘이 약속합시다. 그게 국방부 장관이고 이 군의 관계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작년 7월 15일 인사청문회 이전에 청와대 인사검증 민정실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병적 자료에 대해서.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장관이나 하다못해요 국장급, 차관급의 인사검증을 청와대에서 할 때 병적 자료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체크란이 있어요. 병적 자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장관들도 병적 자료를 다 열람하는데 청와대 민정실에서 중차대한 국방부 장관의 병적 자료를 확인 안 했겠습니까? 확인 안 했다면 직무유기고 확인하고 넘어갔다면 국민을 속인 거죠. 차라리 국방부 장관 말고 다른 장관을 하세요. 그럼 누가 이걸 가지고 시비를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밝혀지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이면 안타깝게도 탈령 방위병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오명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집안에서나 정말 망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오해를 불식시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일개 몇몇 정치인에 대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국가안보도 육해공군 장병들이 말은 안 하지만 묵묵한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군인들의 명예가 장관님의 권력을 향한 탈령 의혹 사건에 대한 허위 증언으로 결코 실추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 사람의 권력 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병역비리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국방부 장관 안 했으면 이미 처벌받았고요.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방부 장관 자리고 작년 인사청문회 때 병적자료 제출 거부하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국방부 장관님께서 국방개혁의 주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방개혁의 대상자가 지금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많은 현역과 예비역을 만나보지만 정말 참담한 심정이에요. 아니 본인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제가 방위병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방근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퇴근하잖아요, 집에서. 1984년도면 그렇게 어려운 간첩이 넘어온 시대도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간첩이 넘어온 마지막이 1970년대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뭐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방위병 근무가. 근데 국무이탈을 했잖아요. 그분이 국방개혁을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납득을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현역 군인들, 예비역들에 대한 예의, 상식, 그리고 정의적 관점에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 장관님께서 탈령 방위병 출신일 수 있다는 오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병적 자료를 공개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공개를 하시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해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 본인이 공개를 안 하고요, 다른 데서 공개가 되면요, 장관님은 이거 망신 중에 이런 망신이 없어요.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고 오해가 있었다. 그러니 이게 사실과 좀 다르고 과장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게 과장될 수는 있습니다. 일부. 약간의 시점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내가 국방부 장관을 했어, 나가 아니라 탈령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는 오명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사과를 하시고 바로 사퇴를 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군대는 결코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들은 절대 정치의 희생양이나 수단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후배들, 우리
물론 제가 해군이니까 우리 해군 중위 대위 소령들을 제가 계룡시에 사니까 자주 만나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고마워서. 지금도 묵묵하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의 마지막 자존심. 그래서 최소한 장관을 존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군 복무를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피를 해서 군무 이탈을 했던 최소한 이런 장관은 군인들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한테 국방부 장관은 직속 상관입니다.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라면 대통령 다음가는 최고 지휘관이에요. 장관님이 그 어려운 임무, 적진에 가서 싸워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는 우리 군인들은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공정을 따지는데,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방위병 출신이다. 전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방위병도 중요한 국방 의무의 한 축입니다. 단지 역할이 위치가 다를 뿐이지 신성한 국방 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국방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그리고 회피 사실을 감췄다. 은폐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그리고 다른 부처 장관 하셨어야죠. 그러면 시비 안 건다니까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군을 통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과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가슴은 여전히 40년 전에 그 뜨거웠던 군인 그 마음이고요. 이 제가 하는 말은 제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 50만 우리 군인들의 마음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군인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일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군인들은 언제나 국가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자기를 희생했고 헌신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군인들을 따뜻하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강한 친구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 군인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 군인들만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대와 군인은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알아서 하세요. 니들끼리 싸우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와 군인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치겠습니다.